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망설존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망설존. 네, 이거 또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말로 치패설존이다. 네, 같은 말입니다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망, 치는 이를 얘기합니다. 이 망은 망하다. 치가 이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혀는 혀설이다. 네, 설존은 있다. 혀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이는 없어지고 혀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치자는 보면 옛 글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나타내는 모양이다. 그렇죠?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여기에 발음을 주기 위해서 거칠지다. 네, 이를 이렇게 앙 다물면 뭔가 거친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네, 그래서 발음도 가지고 왔다. 이치. 망은 망할 망은 이제 사람이 어디서 도망 와서 숨었다. 네, 그런 얘기다. 그래서 망하다. 그런 의미죠. 설은 혀의 모양이다. 어떤 혀의 모양이냐? 일반적으로 뱀의 혀다.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졌죠. 네,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슬존자는 이슬제자. 그렇죠? 이슬제자의 왼쪽 부분과 이것을 흑도자를 좀 생략했다. 그리고 아들 자자가 들어갔다. 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 치망설존. 단단한 이는 빠진다, 없어진다. 이는 단단하죠. 그렇지만 혀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남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강한 자가 먼저 망하고 유한 자, 부드러운 자가 나중까지 남는 것을 이룬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강하게 나가면 먼저 깨어진다.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남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인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패자를 넣어서 망자 대신에 패자를 넣어서 치패설존과도 같은 말이다. 패라는 것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망한다는 것도 죽는다는 것이죠. 또는 넘어진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자는 위에 부분은 글자는 복잡합니다만 위에 부분은 해진다. 네, 천 같은 것이 옷이 해진다 할 때 해질 패다. 그리고 아래는 죽을 사자다. 이래서 치패설존과 같은 말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설원에 나온다. 그리고 설원에 이제 경신 부분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설원이라는 것은 옛날 중국의 전한시대, 전한 말기에 유향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쭉 전래되어 오던 중국의 설화를 편집해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황실과 민간에 소장된 관련 자료들을 집록 후에 선택, 분류, 저장해서 편찬한 역사 고사 모음집이다. 전한시대 이전에는 진시황, 중국의 진나라였다. 그때 모든 책을 이렇게 분서갱유라고 해서 책을 많이 없애죠. 거기에서 남았는 책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다. 여기에 이제 노자와 노자의 스승 상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거리 고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창이 늙어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노자가 문안을 갑니다. 문안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상창 스승에게 좋은 말씀을 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상창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입에 내 혀가 보입니까? 내 혀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이는 남아 있습니까? 하니까 이가 이미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때 노자가 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창이 노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하는 말이 이제 노자가 한 말 중에 나옵니다. 설지조냐, 설지조냐. 혀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기비이기유야. 그리고 치지망냐. 이가 망하고 없다는 것은 기비이기강냐. 여기 유가 나오고 이제 강한 것이다. 그렇죠? 혀가 남아있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 아닙니까? 설지조냐. 혀가 남아있다는 것은 기비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가 없는 것은 치지망냐, 기비, 이기강냐.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창이 말하기를 맞다. 천하의 사리를 벌써 다 알았으니 자네에게 다시 해줄 말이 없구나. 천하에 이미 노자, 자기 제자죠. 천하의 사리다. 그러니까 이 상창이 보건 데는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사리, 사리.
그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얘기해 줄 것이 없다. 아마 이러한 얘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혀가 어떻게 우리가 이를 보고 혀를 봐야 되느냐. 강한 것이 무엇이고 유한 것이 무엇이고 네, 결국은 무엇이 남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새기기는 여러분이 각자 새기기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말로 유능제강이다. 그렇죠? 유한 것이 강한 것을 능히 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약한 것이 또한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말로 유능 극강이다. 예. 유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글자를 잠깐 볼까요? 이 치자다. 이. 네. 보통 얘기할 때 이는 앞니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충치다. 그리고 풍치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풍치. 그리고 치열이다. 네. 이가 이렇게 어떻게 고를 정도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이 치열이다. 치열을 교정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치경, 치은, 치조, 치조골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잇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치음, 그렇죠? 우리 훈민정음에 보면 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시옷이다. 그렇죠? 이와 같다. 설치류. 설은 글자가 어렵습니다만 깨문다는 얘기예요. 깨문다. 그리고 이로 이렇게 깨무는 쥐와 관련된 그런 것을 설치류라고 한다. 양치식물. 양의 이빨처럼 생긴 식물이다. 어떤 식물의 잎이 고르게 난 것은 양의 이빨이 상당히 고르다. 그때 하는 것이 그래서 붙인 이름이 양치식물이다. 절치부심. 아주 일을 잘한다. 일을 간다. 일을 갈고 속을 썩인다. 그런 얘기죠. 절치부심. 순망치한. 예. 입술순이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그래서 같이 있던 어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없어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는 제가 앞니라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의 이를 얘기할 때는 이를 얘기한다. 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동물이나 짐승의 이를 얘기할 때는 이빨이라고 한다. 이것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치다. 이는 매년 하나씩 난다고. 어릴 때 보면 이제 매년 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를 얘기한다. 연치. 마치는 말 이빨이다. 네, 이것은 자기의 나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네. 의치. 그렇죠. 의치. 이것은 이렇게 이가 이렇게 빠지고 새로 만들어서 인공으로 만들어 넣은 일을 의치라고 한다. 그때 오를 이자를 쓴다. 문치는 앞니를 얘기한다. 그렇죠? 앞니. 대문과 같은 이다. 견치는 송곳니를 얘기한다. 치차. 그렇죠? 어떤 톱니바퀴를 얘기한다. 이 바퀴죠? 바퀴, 술의 바퀴를 얘기한다. 이 바퀴가 이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톱니, 그래서 톱니바퀴를 치차라고 한다. 치아, 앞니와 어금니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아는 어금니를 얘기하고, 치는, 앞니다. 상아라고 하면 코끼리의 어금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치자에다가 하여금령, 영자를 넣으면 나이를 뜻한다. 나이령. 우리가 보면 연령이 어떻다 할 때 이 령자를 쓴다. 복잡하지만 이 치자를 알면 쉽다. 고령, 고령자, 고령화 또는 노령 할 때 나이를 뜻한다. 오른쪽에 지복자를 넣으면 이제 악착스럽다 할 때 악착알, 악이다. 그 발족자를 넣으면 악착할, 착이다. 우리가 악착스럽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아주 악착스럽다 할 때 이를 꽉 물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자를 넣으면 어긋날치다. 어긋날저다. 어긋나다. 네. 나오자를 넣어도 어긋날어다. 그래서 저어하면 이가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가 맞지 않는 것이 저하다. 우리가 저하다 하는 그런 말 할 때 이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듯이 이렇게 부조화된 그런 것을 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패자가 치패 설존이라는 말도 있었다 했죠. 이 패자가 죽을 패, 넘어질 패다 했다.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글자가 어렵지만은 폐사되었다. 폐사율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양계장의 닭 3,000마리가 폐사했다. 예. 이것은 갑자기 죽은 것이죠.
일부러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이런 폐사라는 낱말을 쓴다. 원래의 뜻은 거꾸로 해서 죽는다는 것이 폐사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아주 나쁜 사람들, 폐류나 역적, 불안당이 처형을 당하는 등 제명에 못 죽었을 때 쓰는 말을 폐사라고 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 쓰지 않고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어떤 질병, 환경 부적응 또는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 때 폐사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먹기 위하여, 그렇죠? 또는 다른 부산물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죽이는 도축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처분하는 것. 그것은 그때는 폐사라고는 하지 않는다. 예.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죽었을 때 그때를 폐사라고 한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네, 오늘 치망, 설종, 예. 강한 이는 먼저 없어진다. 그렇지만 부드러운 혀는 오래 남는다라는 그런 사자성어다. 네, 한일, 한중일 같이 쓴다. 네, 이 치자는 신자체가 안에 쌀미자가 들어간다. 그렇죠? 쌀미가 들어간다. 그리고 중국의 건치자는 사람인자가 들어간다. 예, 사람인자가 시옷이다. 생각하면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치망설종 또는 치패 설종이라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